뭔가 야생동물한테 물린 것 같은 흔적, 그러니까 뼈 같은 게 깨져 있는 느낌, 뭔가 찍혀 있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 백골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도와주세요. SOS 여기에 뭐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상적으로 등산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이동을 하게 해서 그 안에서 혹시 살해를 저지른 게 아닐까. 즉 어떤 사이코틱한 범죄자의 함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죠. 현재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최대 미스터리로 알려져 있는 SOS 조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청취해주신 뒤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토대로 일본 최대 미스터리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2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최대 미스테리 난제로서 일본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동안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토대에서 저희가 그동안 함께 방송을 많이 진행했던 식으로 지리적인 관점이 어땠는지, 그리고 당시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조난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지를 같이 생각해보면서 그들의 행동 패턴도 함께 추론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장소부터 먼저 보여드리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일본 홋카이도 방향에 있습니다. 거의 정중앙에 있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곳은 다이세스, 최고봉 아사히다케라고 부르는데 해발 고도가 2290m인 중심의 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산 10개 정도가 마치 원을 그리듯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할 만큼 꽤 큰 국립공원도 가지고 있으며 토착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이누족, 여기를 바로 신들의 정원이라고 부를 만큼 협곡도 많고 폭포도 많은 공간, 굉장히 평화로운 공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좌표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 속에서 낭떠러지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곳이 벼랑, 무언가 사람이 있기 되게 어려운 장소 같다라는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뒤쪽으로 가도 그렇고 약간 평원지대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지리적인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시간은 1989년 7월 24일 오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로 저 공간 쪽보다 조금 밑, 추베스강 인근 해발 1500m 상공에 홋카이도 경찰이 소속 헬기가 한 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남성 등산객 2명이 저곳에서 조난을 당했다라는 신고가 있었던 거였죠. 경찰은 조난 장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3km 정도를 더 내려갔는데 무언가 이상한 장면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자작나무 같은 꽤 큰 나무 같은 모양으로 만든 약 3m 크기의 SOS라고 적혀있는 글자 구조 요청이었죠. 정황을 봤을 땐 당연히 홋카이도 경찰은 조난당한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일대를 철저하게 샅샅이 수색을 하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곳, 이곳에서 약 2-3km 떨어진 공간에서 그 남성 2명의 조난자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렇게 구조하고 나서 경찰 측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뭘 알려줬죠? 라고 얘기하는 조난자들에게 아니 SOS라고 적어놨잖아요, 나무로 크게.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요? 저희는 그냥 신고만 했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건데 그냥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저 SOS 글자는 1989년 7월 24일 조난 신고를 했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었던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당연히 경찰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의 갈래가 나오게 됩니다. 합리적인 구간으로, 그리고 당시에 일본 경찰도 생각을 잘못했다는 점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지 시간을 확인을 해봤는데 뭔가 조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한 시간이 오후였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나무를 가지고 와서 저 SOS 글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뭔가 상식적으로 봤을 땐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저 글자를 만드는 구간부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발견된 게 약 2, 3km인데 산에서 2, 3km라고 부르면 꽤나 먼 공간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즉 이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는 다른 조난자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경찰은 다시 헬기를 타고 그 현장을 찾게 됐던 거죠.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신문 기사로서도 똑같이 당시에 나온 사실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근처를 철저하게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특이한 게 발견됩니다. 회색 가방이 한 개가 발견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뭔가 야생동물한테 물린 것 같은 흔적, 그러니까 뼈 같은 게 깨져 있는 느낌, 뭔가 찍혀 있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 백골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는 유류품이었습니다. 그 유류품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안엔 비누, 칫솔, 치약, 샴푸, 이런 세면 도구 키트 같은 게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면도할 때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의 세면용품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녹음기,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게 발견이 됩니다. 총 4개의 카세트 테이프였거든요. 녹색 플라스틱 컵,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부적 같은 것들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일단 테이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그 테이프를 확인을 해봤는데 테이프에는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 3개에는 당시 인기 애니메이션이었던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라고 부르는 이런 주제곡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음성, 말 그대로 노래였죠. 그런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하나씩 들어볼 때도 와 그냥 단순한 노래구나,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마지막 하나였습니다. 4개의 테이프 중 딱 하나. 거기에 녹음된 소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이 4개의 카세트 테이프 중 바로 한 가지에서 녹음이 된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중요하니까 말이죠.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성별이 어떻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여성이다, 남성이다. 아마 대다수는 남성이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위에 나왔던 물건들도 확인된 걸 보면 남성용 세면도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남자구나, 조난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거죠. 이 SOS를 만든 것 같은 이 남자, 이 사람은 아마 남자일 것이다. 그리고 녹음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SOS 도와주세요,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2번 정도 반복하고 또 SOS 도와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장소는 맨 처음 헬기를 봤던 그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많은 것들이 우거져 있어서 난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빨리 여기서 끌어올려 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녹음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일단 저희는 여기까지 놓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리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이 녹음 내용이 되게 이상합니다. 일단 SOS 도와줘라는 말은 자기가 조난을 당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근처는 벼랑이라는 게 없거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습을 봐도 여긴 일종의 평지 같은 구간입니다. 그럼 물론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걸 녹음했을 당시가 평지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근데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 남자가 나중엔 평지에서 발견돼서 시신으로 나왔다. 이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장소는 맨 처음 헬기를 봤던 그곳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신의 머리 위쪽이나 어딘가 지나가는 헬기를 봤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바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의 말입니다.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곳은 평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거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위에 뭔가가 지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SOS라는 걸 만들었나? 라는 의문점도 분명히 드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홋카이도 경찰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거지요. 첫 번째 가능성이 이 테이프의 목소리가 바로 백골의 남성이다라고 하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궁금증. 만약에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사체와 거기 나온 유류품은 같은 사람 게 아니다라는 경우의 수도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3자의 가방을 가지고 왜 사망한 사람은 이곳에 있을까?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봐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조금 저희는 깊게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인 거죠. 일단 첫 번째, 녹음을 왜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듭니다. 심리적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SOS 구해달라, 나 벼랑 끝에서 멈출 수가, 할 수가 없다, 이런 걸 녹음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뭐라고 사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의 심리 상태는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게 분명히 명확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벼랑에 있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빨리 나를 끌어올려 달라.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라는 표현을, 지리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건 이 사람은 분명 자신이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져 있는 상황이고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했던 남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녹음을 왜 했을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놓고 저걸 계속해서 재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카세트 테이프 자체에다가 매우 큰 소리로 녹음을 시킨 뒤 그걸 다시 녹음기에 꽂아서, 라디오 재생기에 꽂아서 녹음 소리를 최대치로 키우면 자신의 목소리를 높게 녹음한 거 플러스 기계 자체적으로도 매우 높은 소리가 나와서 자기가 굳이 목을 안 쓰더라도 체력을 낭비하지 않고도 꽤 큰 소리로 메아리 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짧게 반복 재생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자신이 분명히 조난을 당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점이라고 느껴졌냐면, 만약 자신이 이런 상황에 누군가 들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면 심리적으로 들었을 때 내가 근처에 뭐가 보입니다. 빨리 살려주세요. 나 어느 쪽에 있는 것 같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없다라는 심리적인 부분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자기가 피해 입은 부분,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기 누구 없어요? 이런 소리. 여기 사람이 떨어졌어요. 사람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와주세요라는 멘트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런 녹음을 했을까? 물론 단순하게 사람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문제는 없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도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목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조금 특이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남자가 녹음하고 있는 전문에 대해서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당시 경찰이 판단한 부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리가 울린다.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울리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공간 같은 데 있다라는 느낌이 매우 많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뻥 뚫려 있는 공간에 소리가 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리가 울린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있는 공간이 정말 낭떠러지 같은 공간, 벼랑 같은 공간, 내가 아라고 외쳤을 때 그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공간. 그럼 그런 부분이라면 추측컨대 이 녹음을 한 장소는 발견된 장소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 남성은 이걸 녹음한 장소에서 그리고 분명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동하고 탈출을 해서 이 능선 쪽을 타고 내려오다 큰 평지 쪽에서 SOS라는 글자를 만들고 나서 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심리적인 부분까지 외부에 나와 있지 않은 저희들끼리 할 수 있는 추론 정도는 이 정도 한번 정리는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를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홋카이도 경찰은 이 산에 들어간 입산 명부를 조회해 봅니다. 산에 들어갔던 사람들, 더불어 실종자 목록을 대조해 봤으며 유류품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이런 걸 보고 이게 좀 예전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처음 발견했던 날짜가 1989년 7월 24일이었는데 날짜와 시간적으로 사라진 사람을 체크해 봤더니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84년 7월에 조난당한 한 남성이 확인됩니다. 회사원이었고요. 아이치현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 사람으로 체크가 됐고 남자 다 된 겁니다. 목소리도 남자, 그리고 거기 있는 물품도 남자 것. 이제 그러면 이 남자의 DNA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백골의 유골 사체와 DNA를 조회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받은 DNA를 가지고 유골과 DNA를 맞춰봤는데 정말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당시 아사히카와 의대에서 백골 검색을 몇 번씩이나 해봤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이상해서 유전자가 잘못됐나? 발견됐던 그 유골을 하나씩 다 따로따로 있는 부분도 전부 다시 대조를 해본 겁니다. 혹시 섞였나 싶어서. 백골의 주인이 여성입니다. 사망자는 25세에서 35세 사이이며 키는 160cm 정도, 그리고 A형 혈액형을 지닌 여성이다. 더불어 발견 5년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84년 사망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생각해보면 SOS라는 문구가 있고 거기에 가방이 있는데 남자 거고 남자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시신은 여성이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저희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홋카이도 경찰이 나눈 경우의 수. 남성이, 피해자도 남성, 사망한 사람 남성, 그 사람의 유류품.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유류품은 다른 사람 남자 거, 그리고 사망자는 제3자. 그중 후자 얘기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달랐던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이 장면이죠. 이게 위에서 봐서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이 표시가 꽤 큽니다. 3m에서 5m 정도의 사이고 굉장히 큰 자작나무를 3그루 이상 쌓아 올려서 만들어 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성인 남성이 혼자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체력적 소모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키 160 정도 되는 여성이 혼자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984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1987년, 즉 2년 전이었습니다. 일본 국토지리원이 항공 촬영을 하다가 나왔던 사진에 이 SOS 문구가 보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못 봤죠. 이게 실제로 보면 매우 크지만 항공 쪽에서 사진을 보게 되면 매우 조그맣기 때문에 이걸 주목해서 보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상에서 매우 조그맣게 보였기 때문에. 즉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발견했던 89년이 아니라 87년에도 이 문구는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예측 시간도
당시에 보면 84년으로 돼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미스테리한 점들이 나타난 겁니다. 조금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유류품과 백골의 사체가 다르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남성의 사체는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여성의 유류품은 어디 갔을까요?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뭔가 자연적인 문제 때문에 날아가고 훼손됐다. SOS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만약 바람이 불고 그 정도의 난리가 나서 백골 사체가 입고 있었던 옷조차 사라질 정도라면 여기 있는 것도 많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역으로 봐도 상황적인 건 되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추측. 남성과 여성. 남성의 사체는 사라졌다. 그럼 남성은 어디론가로 가버린 거다. 여성의 옷이 없다? 그럼 남성이 여성을 공격했나? 근데 왜 SOS라고 남겼지? 아, 여성 혼자 남아있었는데 남성이 들어와서 공격을 했나? 되게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체크를 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당시의 입산 명부를 확인을 해봤는데 말이죠. 또 하나가 체크되는 게 있었습니다. 1984년 7월 달에 조난을 당했던 남자가 한 명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가방이 확인됐고요. 그 남자의 가방에 DNA 조회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실종된 사람과 DNA가 같은지 세면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이 안에 DNA가 2개 나옵니다. 하나는 입산 명부에 있던 그 남자의 DNA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즉, 이 유류품은 그 남자께 맞습니다. 그리고 이 DNA 안에 뭐 칫솔 이런 부분 안에 여성의 DNA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여성의 DNA가 여기 사망한 백골 유골 사체의 DNA와 또 일치합니다. 확인해 봤더니 당시 조난당했던 남자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와 함께 입산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즉 함께 입산해서 둘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공격했나? 뭐 어떤 피해자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조금 또 매치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더 이상해지죠. 경찰은 그 이후 백골의 유골, 여성의 유골입니다. 그 근처에서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유골이 또 발견됩니다. 됐습니다. 유골은 남성의 유골이었습니다. 더불어 남성의 면허증도 확인됐고 남성의 시계도 확인됩니다. 면허증을 봤는데 그게 바로 같이 입사했던 그 남성의 유골이었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남자의 유골도 드디어 발견된 것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시계까지 말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회사원 커플이 함께 등산을 했고 조난을 당했으며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문자를 만들었고 헬기를 들었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인 거지요. 이제 이 내용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아, 그러면 뭔가 조난을 당하고 신고를 못하고 뭐 굶주렸거나 배고파서 있다가 따로 떨어져서 사망을 했겠구나. 물론 여기서 납득이 안 가는 건 남성의 유류품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성의 유류품이 없는 것도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성은 시신만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유류품이 없었기 때문이죠. 남성은 백골의 사체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류품까지도 모아서 그 이후 가족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남성 쪽 가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발견됐던 가방에 나왔던 유류품들 중에 가방, 카세트 테이프, 이거 우리의 거 아닌데? 더불어 카세트 테이프의 목소리는 우리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다. 내 아들은 절대 아니답니다. 되게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은 다시 조회를 해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 발견됐던 유류품에선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1984년에 실종됐던 사람은 회사원 커플뿐만 아니라 또 다른 3자가 한 명이 더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주변부를 다시 수색하는데 땅에 묻혀있는 가방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 가방엔 부적, 만화책, 카메라 삼각대, 1980년산 휴지, 보험회사가 주소가 적힌 서류 봉투들, 이런 게 확인됩니다. 즉 제3의 인물의 것들도 낯이 나타났던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3의 사람이 아마 그 사람, 조난당했던 커플들과 문제가 생겼나? 그게 범행이었나? 이런 추측이 듭니다. 그런데 제3자 남성의 유류품은 1983년입니다. 즉 회사원 커플이 조난당했을 때보다 1년 전이었다라는 것도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었을까요?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다 정리했고 여러분에게 이 내용들도 다 모아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추측을 할 부분이 하나 있고 팩트로 놓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처음 얘기하고 싶은 부분, 일단 지리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느껴지실 때 이 산의 팩트는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등산로 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등산로와 등성로의 간격이 꽤 있는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립공원 자체도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가 될 만큼 매우 큽니다. 주변이 산봉우리가 10개까지 둘러싸여 있을 공간,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이곳에서 조난됐던 사람들이 꽤 많은 특징이 있는 거죠. 마치 일본에 있는, 우리가 잘못 알려져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 쥐카일숲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매우 넓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거나 길을 잃게 되면 그때부터 헤맬 수밖에 없는 구조. 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본 결과 정말 꽤 많은 사람들의 조난 신고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나마 지금이 괜찮아진 상황이지요. 일단 당시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히다케 능부선에 있는 곳에 보면 이정표 자체의 그곳에 안전바위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잘못 보면 바위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 근처에는 가짜 바위 같은 것들도 존재합니다. 해서 뭔가 바위가 큰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둡거나 잘 안 보이면 왠지 느낌상 절벽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바위가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인 거죠. 예를 들면 흔들바위 같은 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깜깜합니다. 산입니다. 큰 흔들바위 같은 게 여러 개가 쌓여 있었고 내가 그곳에 올라갔을 때 바로 밑에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바로 밑에는 그냥 말 그대로 평지인데 본인의 생각에 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내가 지금 낭떠러지나 이런 곳에 엮여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바위가 매우 크거든요. 더불어 이곳 자체에 생겨있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벽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능선처럼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걸 얼핏 보면 우리가 산에서도 봤을 때 그냥 내려가는 공간 정도지만 수풀이 가득 돼 있거나 잘 시야각적으로 안 보이게 되면 여기 절벽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리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면 상황적으로 보면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자주 조난을 당합니다. 그럼 자주 조난당하는 전제 조건 하에 이 공간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바로 치정입니다. 1년 전에 그 사람이 들어왔고 1년 뒤에 회사원 커플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발견된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애초부터 만약입니다. 여기서 공격을 했고 그 공격 이후에 사망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첫 번째 추측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여성이 옷이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됐다라는 점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유류품들은 확인이 됐지만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흔적도 나오죠. 최종적으로 남성캔 다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약간 동물에게 공격당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근데 이건 사후에 뭔가
동물들이 했던 시신 훼손일 수도 있는 문제라서 처음부터 그걸 그런 공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즉 처음에 어떤 타격을 받거나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 거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SOS는 누가 녹음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걸 왜 녹음을 했을까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사실 추측 중에 하나긴 한데 외부에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장난을 치기 위해서 누군가가 목소리 녹음을 하고 그냥 땅에 두고 간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멘트 자체도 힘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조난을 당했다면 얼마 안 있다가 날 상황, 그리고 조난을 당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불빛도 없는 야생동물 울음소리가 들리는 공간에서 혼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언제쯤 소리를 지르시겠습니까? 절대로요. 밤에 뭔가 야생동물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녹음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내 목소리를 듣고 야생동물이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지요. 도리어 자신의 시야가 어느 정도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위 같은 것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낭떠러진 줄 알고 녹음했다는 말이 안 맞아지는 거죠. 자기의 시야가 분명히 뚫려 있어야지만 그 말을 녹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야가 뚫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여기 낭떠러진데?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앞뒤가 아무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약간 장난스러운 사람이 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게 우연히 이 안에서 발견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 살펴봤고요. 하나 더. 마지막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추측입니다. 제3의 인물이 존재한다. 누구냐면 살인마고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은 상태, 노래가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4개였고요. 노래 주제가 같은 게 나오게 했던 거죠. 해서 조난 당했던 사람이건 아니면 등산을 하는 사람이건 그 누구든 도와주세요. SOS 여기에 뭐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상적으로 등산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이동을 하게 해서 그 안에서 혹시 살해를 저지른 게 아닐까라는 추측까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즉 어떤 사이코틱한 범죄자의 함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땐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확한 건 조난당하기 쉬운 곳이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 장소는 지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장소 안에서 일부러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확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조난 사건이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많이 꼬였던 단순한 사고사였을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조난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조난당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였던 물건들이 있고 그 중에 어떤 녹음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녹음이 된 거는 또 다른 사람, 근데 분명히 조난이 됐다가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난당했다고 다 사망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우연성들이 겹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가 가장 극단적인 가장 반대로 극단적인 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살인을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려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는 범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싶었던 거는 당연히 너무 단순한 건데, 이렇게 일이 많이 꼬였으니까 단순한 건 유류품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가져갔고 이동을 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팩토로만 놓고 보면 조난당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조난이고 사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떨어진 걸 보고서 이거 뭐지 하고 뭐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걸 들고 다녔을 수도 있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문제는 여러 사람의 손길을 거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좀 더 아마 네, 여러분의 생각도 중요하고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더 있었을지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네.